자, 일반전표 입력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 2월 기속 직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이제 귀속이란 단어는 2월 달 1한 달을 말하는 거예요. 2월 달 1한 거를 2월 28일 날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수당의 내역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수당의 내역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공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수당의 내역에 보시면 기본급이 300, 차량 보조금이 20, 직책 수당이 50만 원, 야간 근로가 20만 원, 식대가 8만 원, 가족 수당이 2만 원. 맞죠? 이걸 다 더한 게 급여 총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이나 4대 보험을 떼고 주죠.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이 지금 근로소득세가 4만 원, 근로소득세의 10%를 구청에다가 지방소득세로 냅니다. 4만 원의 10%, 4천 원이 지방소득세예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5만 원, 건강보험 3만 원, 고용보험 2만 원. 그래서 이 공제되는 걸 다 합친 게 14만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주의사항은 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5만 원하고 3만 원은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죠. 자, 이 금액을 납부할 때 회사가 또 요 금액 그대로 반절을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3만 원을 부담했지만 6만 원을 회사는 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럼 회사가 3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부담한 거를 또 비용으로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400에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400에서 14만 4천 원을 빼게 되면 385만 6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385만 6천 원을 차인 지급액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은 400만 원의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급여 비용이 발생을 했고, 자, 보통예금으로 385만 6천 원이 나갔어요. 자, 그리고 원천 징수한 요 14만 4천 원은 갖고 있다가 내야 될 부채,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원, 이 예수금을 이제 납부했을 때 차변으로 줄이면 되는 거죠. 그쵸? 전표 입력 화면을 보시면 2월 28일 날 차변에 801번의 급여, 대변에 예수금,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인데 우리은행 통장으로 줬다고 가정하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 교재는 182쪽이고요. 날짜는 2월 28일입니다. 2월달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입력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2월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해보면 2월 28일. 자, 차변의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801번을 쓰셔야 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금액은 400만 원. 자,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내야 될 뭐예요? 그렇죠. 예수금이죠. 예수금 이렇게 조회하시고요. 자, 금액은 14만 4천 원이에요. 14만 4천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게 있죠. 자, 요거는 우리은행 통장으로 줬다라고 입력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은행이라고 안 써 있는데 요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줬다 이렇게 가정하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15번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3월 10일 날 전달 2월 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만 4천 원을 보통예금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은 전달에 급여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달에 보시면은 4만 원과 4천 원 이걸 납부한 거니까 차변의 예수금 이게 4만 원이 아니라 4만 4천 원입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44,000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차변의 예수금 44,000원,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44,000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날짜는 자, 3월 달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3월 10일 날. 자, 교재 182쪽입니다. 3월 10일 날 차변의 예수금 44,000원 감소하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 우리은행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입력을 하고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회계 처리해봐라. 2월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3월 10일 회사 부담분 3만 원을 포함하여 6만 원을 6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여러분? 우선은 여기 오탈자가 좀 있어서 6만 원이고요. 여기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입니다. 자, 분계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우선은 대변에 있던 예소금을 납부한 거니까 대변에 있던 예소금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6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어요. 자, 그럼 3만 원 더 납부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회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3만 원이 줄고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3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6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표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날짜는 3월 10일이죠. 3월 10일 날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자, 금액은 3만 원이죠. 이거는 이제 직원이 부담해야 될 거를 납부를 해준 거죠. 추가적으로 3만 원 더 낸 거는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고 대변에 자,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 코드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해보면 학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조회해 보시면요. 자,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시면 어떤 것들이 또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 유동부채에 보시면 예수금이 바뀌었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예수금이 14만 4천 원이 있었는데 4만 4천 원이 줄고요.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했고 또 3만 원 직원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또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겠어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보시면 12월 달로 조회해 보시면 자,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또 3만 원이 추가가 됐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회계 처리 내용이 또 나오니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17번입니다. 통장의 결산 이자 수취 시 회계 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월 25일 날 보통예금 통장 결산 이자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자, 보통 이자가 들어올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 원천 징수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금을 원천 징수 당한 건 없고 37,500원의 이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25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37,500원. 자, 우리가 이자 받은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37,5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37,5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자, 교재는 183쪽이고요. 자, 날짜는 3월 25일이죠. 그러면 3월 25일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날짜를 지어주시면 3월달 입력된 게 다 보여지고요. 날짜 25일을 입력해 주시면 25일만 보여지고 25일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3번 눌러주신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우리은행 이렇게 코드를 알고 있으면 직접 코드 번호를 입력해도 되고요. 조회를 하셔도 되고요. 코드를 뭐 꼭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차변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37,500원. 그렇죠? 37,500원. 자, 대변에는 뭐죠, 여러분?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죠. 그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우리은행이 내용이 복사가 됐는데 뭐 그대로 두셔도 감점되진 않고요. 스페이스 누르면 또 내용을 지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만 코드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음 문제는 도서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관리부에서 필요한 세법개론 도서를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이다. 그럼 이런 계산서라는 이런 증빙은 이제 도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여러분,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공부하지 않는데 우리 어, 물건이나 이런 걸 거래할 때 부가세가 붙거든요. 10%가. 그런데 이 도서나 가공되지 않은 이런 식료품이나 미가공 식료품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특정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가 붙지 않는 품목을 파는 그런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판사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도서는 면세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출판사가 이 책을 팔면서 계산서를 발급해 준 거예요.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우리 증빙을 계산서라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산회계 2급 자격증 따시고 나서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선 회계 2급 자격증 따고 전산회계 1급 가서 또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법개론 책을 5만 원에 구입을 하고 우리 서울문구가 옹진출판한테 어, 계산서라는 법 증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판 사람 공급자는 옹진출판이고 물건을 구입한 공급 받은 사람은 우리 서울문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런 도서나 신문이나 잡지 구입 대금이나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도서인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7일자로 가서 차변의 도서인쇄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10%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도서나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세 품목을 파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고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이 계산서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날짜는 3월 27일입니다. 184쪽 보시면 돼요. 3월 27일이고요. 자, 차변에 도서인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5만 원이죠. 자, 출금으로 해도 됩니다. 저는 근데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출금으로 해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따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1번 출금 해가지고 도서인쇄비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채점과 관련이 없어요. 차변, 대변 입력해도 정답. 출금으로 해서 도서인쇄비 해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3월 달 거를 또 입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월 달에 자,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예수금을 또 납부하는 것도 한번 다 하진 않았지만 일부 이렇게 납부했을 때 이런 세금을 납부했거나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또 이자를 은행에서 받았거나 또 이런 도서를 구입했거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학계장 시산표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면 또 이제 추가가 됐겠죠. 그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도서 인쇄비 이런 것도 추가가 됐고 또 복리후생비도 추가가 됐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금도 변화가 있었겠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어, 예수금, 예수금도 또 줄었고요. 더블 클릭해 보면 또 내역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손익계산서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복리후생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3만 원이 추가가 됐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요 전표 처리한 내역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추가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도서 인쇄비도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도서 인쇄비도 5만 원 3월 27일 날 현금으로 구입한 게 추가가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입력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된다. 또 이자 수익도 또 들어왔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자 수익도 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분기 내역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표 입력을 했을 때 이게 시산표나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조회를 해서 어떻게 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